네, 오늘은 주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행 채널에 무슨 주식 얘기나 냐고 하실 분들도 계신데 뭐 저의 본업도 그렇고 저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려볼까 해요.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에서 14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작년에 이제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주로 10년 동안은 프라이빗 뱅커 지점에 있는 지점 영업 직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4년 동안은 본사에서 국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년을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점에 있으면서 정말 수천 명의 손님들과 뭐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야기하고 상담할 일이 많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국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해외 다 100% 이제 해외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뭐 거래처라든가 이런 쪽이랑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점과 그러니까 리테일과 도매 요 양쪽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쯤은 제가 좀 그래도 아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10년 동안 지점에 있으면서 느낀 걸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10년 동안 어디 있었냐면 첫 이제 직장 생활을 서초동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4년, 그리고 청담동에서 3년, 그리고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3년, 총 이렇게 10년을 했는데 세 곳 다 공통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초년생 때부터 좀 빡시게 직장 생활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저는 이제 뭐 경영학과 바로 이제 졸업한 학생이고,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대학교 때 다 준비를 해서 오긴 했지만 뭐 실물 경제라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업이든 모든 성공을 해서 저보다 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끄집어내서 사기를 쳐야 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처음에는 빡시긴 했죠. 제가 사실은 학교 때 모의투자 대회도 1, 2등을 했던 적이 있었고 주식으로,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증권사 직원으로서도 전국 대회에 나가서 이제 전국 2등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주식으로 해외 주식이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 직장 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막 리포트도 달달달달 이제 막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백 장의 리포트를 프린트를 해서 주말에 막 숙제하듯이 밀린 숙제하듯이 막 독보하고 막 그렇게 공부했던 게 처음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배우는 게 쭉 많았죠. 왜냐면 그들의 인생의 경륜이라든가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그런 노하우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1시간 동안 상담을 지점에서 한다면 주식에 대한 얘기들은 뭐 시황에 대한 얘기를 1시간밖에 안 해요. 10분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사는 이야기라든가 본인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담이라는 게 진짜 주식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인생 상담? 그냥 내 얘기 들어주고 뭐 싶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예전에 프라이빗 뱅커가 이제 집사 논란도 막 있었잖아요. 막 그 약간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정경심 씨 관련해서 뭐 한투증권 직원이 뭐 거의 집사처럼 일했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좀 깔끔한 편이라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 저도 큰 손님들이 초반에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처음에는 이제 실적을 내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입사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그 리만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별의별 걸 다 봤어요. 정말 죽이겠다고 이제 멱살 잡고 오는 그런 손님들도, 제 손님은 아니지만 저는 그때 뭐 입사한 지 몇 달 안 돼서 손님도 없었지만 그런 것도 좀 보기도 하고, 진짜 지점 영업이 진짜 쉽지가 않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사회초년생 때부터 정말 심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뭐 강남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에요. 진짜 막 수백만 원짜리 계좌서부터 수백억짜리 계좌까지, 물론 이제 수천억짜리 계좌도 제가
관리를 했었고, 또 재산이 1조가 넘는 분도 제가 모신 건 아니지만 늘 저랑 이야기를 한 적도 많았었고, 어차피 지금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증권사 직원보다는 이제 리테일 고객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 초점을 이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캄보디아 떠나기 첫 영상이 뭐였냐면은 이제 증권사 잘 다니던 증권사 그만두고 나와서 뭐 세계 여행을 떠난 이유, 그것 때문에 또 증권사 직원들이 조금 들어왔다고 구독을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어요. 개인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사실 95% 이상, 어쩌면 99%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법니다. 근래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가매수 들어가서 돈을 벌긴 했는데, 그 미래셋이었나 한투였나 통계를 보니까 돈을 번 사람들이 10%가 안 된대요. 그게 작년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주식시장 깨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돈 버신 분들 지금 거의 다 깨먹고 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장기적인 통계를 따지면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수천 개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수천 명의 손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돈을 버는 사람들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 DNA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약간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자면, 일단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은 좀 쫓깁니다. 왜냐면 하루에도 막 정말 수십 번, 한 골백 번씩은 이제 계좌를 보세요. 전화도 계속하고, 어떤 분은 택시기사분이었는데 몇백만 원 안 돼요. 몇백만 원 안 되는 계좌로 이거 주식 빨리 두 배, 세 배 튀겨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급등주만 계속 이렇게 하시고, 또 증권방송을 계속 운전하면서 들으시나봐요. 누가 뭐 나와서 뭐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증권사 직원들은 증권방송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있고 다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근데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냥 사자라고 보시면 되죠. 저는 주식을 잘 하시려면 일단은 증권방송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증권방송 끊으시고, 뭐 오늘의 전략 뭐 이런 거 사실 다 단타 얘기잖아요. 오늘 사서 뭐 오늘 팔다, 오늘 사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판다 뭐 이런 전략인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상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거 진짜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전날 다우 뉴욕 시황에 따라서 오늘 전략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반영을 해서 뭐 떠서 시작하든 떨어져서 시작하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새로운 뭔가 국면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시장이 움직이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시아 시장이 먼저 뭔가 시장을 반영하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이 늦게 반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어땠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점점 이제 별로 이렇게 효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DNA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데, 확실히 느긋하세요. 돈을 이제 주식으로 버신 분들은 이게 나의 전재산이라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막 1% 2% 빠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이런 분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연대리 한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그냥 문자나 어떻다 뭐 전화나 줘, 이렇게 이런 분들 있죠. 약간 내가 회장이 된 마인드, 이런 분들이 돈을 버세요. 그 자잘자잘한 시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다 알아요. 이게 맞지도 않고. 저도 이제 처음에 손님 뵈면 이제 오늘 시황 어떻습니다 하는 다 아시죠. 신문도 다 보시고 리포터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막 CNBC라든가 블룸버그 같은 거 보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나라 거 말고 이제 미국 거. 그러면 이제 소로스가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손님들 수준이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올라간 거죠. 특히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막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막 하여튼 해당 업계에서 알고 보니까 반도체 기업 막 중견이신 분들,
계시고 막 부회장 계신 분들 계시고 그런 분들 계셔서 어떻게 반도체를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막 3, 40전 다니셨던 분들이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그런 분들 반도체 시장은 어떻습니까? 뭐랄까요, 정말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이거로 채널 제가 하나 운영한 것도 있습니다. 독거 투자일지라고. 지금 이제 제가 여행을 떠나고 나서 2달 동안은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 매매를 하세요. 누가 주변에 이런 게 있어. 맞다, 그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거 신발 샀는데 되게 편하더라, 그래서 그거 사는 거죠. 왜냐면 믿을 만한 지인이고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 판매를 한 그 상품의 회사랑, 그쵸? 광고가 아니니까.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지인이 주식으로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성공을 했어.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걸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이미 샀는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빠른 분들이. 왜냐면 사람들이 매수할 때 굉장히 급하세요. 근데 100이면 100 있잖아요. 그분들 결국엔 다 망하시고 깡통 차세요. 개인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올라갈 때 바짝 버는 거지, 시장이 나중에 꼬꾸라질 때 그거 어떻게 다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겠어요? 대처 못 하시거든요. 올라갈 때는 막 레버리 써서 미수 써서 막 스탁론 써가지고 막 올라갈 만큼 올라가는데 이제 내려가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대처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일단 첫 마디부터 들으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아쉽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내 유명한 분들 쓰신 책 보지 마시고요. 뭘 보시냐면 피터 린치나 이런 구루들 있잖아요. 버핏에 관련된 책들이나 그런 책들부터 차근차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다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를 어디서 봤냐면 리포트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시잖아요. 근데 방송은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뤄요. 그 매스미디어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굉장히 조회수를 올리고 판매부 수를 올리려면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내용들을 계속 해야지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막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매스미디어에 나온 정보는 죽은 정보예요. 그 매스미디어를 캐치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인데, 기자들은 기동령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학보사 기자를 했는데 대충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의 주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객관적인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 기자가 글을 쓰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좌우하는 게 우리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 배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있잖아요. 좋긴 좋은데, 공부하는 건 좋은데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그분들의 그 정보는 정보의 가치가 조금 떨어져요. 이미 릴리스가 됐을 때는, 나왔을 때는. 왜냐면 이미 그거는 기관들이 다 돌려본 거거든요. 왜냐면 애널리스트의 생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해요. 그래서 리포트를 열심히 써요. 이 종목을 사야 된 이유를. 그리고 이거를 기관들 세일즈를 나갑니다. 그래서 기관들에 있는 펀드 매니저라든가 뭐 주식을 사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바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일즈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오케이, 그럼 난 너한테 주문할게.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그 주문을 받아서 주식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 수익으로 애널리스트는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물론 주문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트레이딩 팀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애널리스트의 보고 자료는 좀 지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일, 5일, 일주일 이렇게 지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기관들이 다 사고 나서 갖고 있거나 팔아버린 그런 종목인데 그걸 보고 이제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시간이 좀 지났구나, 그렇게 후행적인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정보보다는 낫지만 더 체계적이지만
후행적이다 보시면 될 것